자, 어제 했던 스레드 잠시만 좀 볼게요. 자, 스레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스레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레드를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여기 이제 레슨 25의 스레드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무한 반복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1초 쉬었다가 시간을 출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일꾼이 하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스레드의 이름을 보통 메인 스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일꾼 하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친구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되게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썬이라는 친구가 스레드가 하나인 언어고요. 자,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이렇게 분신술로 늘릴 수 있대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멀티스레드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인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차례대로 위에서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로컬 데이트 객체를 만들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임을 받아와서 출력을 하고 이렇게 메인이 하나씩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친구가 반복문인데 무한 반복문에 빠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 반복문이 뭔가 브레이크를 한다거나 이 친구가 펄스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메인 일꾼은 계속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만.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이 다음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시계를 만들어 볼 건데 시계. 1초마다 시간을 출력하는 시계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온도를 또는 습도를 여기다가 같이 출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GUI가 아니라 그래프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콘솔에서 출력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랑 습도를 같이 온도를 출력하고 싶은데 자, 이 친구 메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개. 그래서 이 친구가 반복문으로 시간을 출력을 하면서 온도를 같이 출력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분신술을 써서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스레드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너가 일해. 자, 그 코드가 지금 26번. 26번. 자, 지금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스레드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스레드, 그러니까 일꾼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일꾼이 추가가 돼요. 자, 이 일꾼은 내가 이제 스타트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객체를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고요. 메인 일꾼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와서 스타트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메인 일꾼이 일꾼한테 이래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일꾼이 여기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현재 일을 해야 될 코드를 미리 러너블로 작성을 해 놓은 거죠. 이때 일꾼아 너 일해 라고 얘기해 준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콜백 함수라 불러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 생각해 보면 이건 기능이고요. 기능. 콜백은 뭐예요? 호출한다. 그죠? 호출하는 기능.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가 호출해서 실행하는 일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콜백 함수가 될 거고요. 이제 콜백 함수의 타입은 런어블의 런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로 와서 while문에 와서 무한반복문이네? 그러면 계속 이 친구가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메인의 일꾼은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하러 가서 자, 일꾼한테 일 시키고 while문에 와서 여기서 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꾼을 만들어서 무한반복문 두 개를
처리를 하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계를 만드는 거니까 현재 시간을 출력하면서 현재 온도와 습도를 같이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게 동시에 1초에 한 번씩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봤고, 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스레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자, 우리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를 상속받은 스레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스레드를 상속받은 스레드 클래스. 자, 이 친구는 꼭 런을 구현을 해야 돼요. 런을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고요. 요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콜백 함수. 스레드 일꾼이 새로 만들어져서 나 이 일 할 거야 라고 하는 함수가 요 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1초간 쉬는 걸 하고 있네요. 뭔가 지금 다른 작업, 있다. 자, 로컬 데이트로 현재, 여기서 타임으로 현재 시간을 출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두 번째 방법. 자, 요게 두 번째 방법. 런어블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둘 다 지금 보면 런을 구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얘는. 자, 위에 거도 런을 구현하고 있고 밑에 거도 런을 구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런을 강제하겠죠, 구현을.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이고 추상 메서드는 아예 구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강제할 거고 스레드는 우리가 강제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오버라이드 하겠다.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큰 차이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실행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실행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서요. 스타트 하시면 실행이 되고요. 누가? 런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스레드 만들 때 런어블을 요 안에 구현을 해야 돼요. 런어블 객체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런어블로 한 친구는 여기 new thread 런어블 객체.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쓰셔야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람다식 또는 인터페이스 익명 클래스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익명 클래스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익명 클래스로 하거나 람다식으로 하거나 지금 보면 익명 클래스는 코드가 좀 길고 람다식은 코드가 짧죠. 람다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익명 클래스는 객체 생성인 new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인터페이스 호출한 후에 꼭 중괄호를 이렇게 쳐야 돼요. 그 다음에 구현할 런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 추상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자, 이 런을 이렇게 줄여서 쓰실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코드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완전히 똑같은 코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주석 달아놨고요.
자,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무엇을 만들어 봤냐? 실제로 디지털 클락을 만들어 봤어요. 목표는 이제 다이소에서 유명한 그 중간에 시간이 이렇게 뜨고 온도 습도가 이렇게 뜨는 나 여기 날짜가 뜨나요? 자, 요런 우리가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 볼 거였고요. 자, 여기 와서 자,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친구가 뜨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지금 시간을 출력하고 있는 스레드 지금 현재 무한히 계속 일을 하고 있죠? 무한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1초 쉬었다가 데이트 타임을 받아와서 요거를 텍스트를 여기다가 쭉 넣고 있어요. 어제 이제 우리가 이 문자열 포맷을 바꾸는 방법도 배웠어요. 데이트 타임 포맷이라는 친구로 이렇게 문자열 포맷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시간이 오고 여기가 분이 오고 여기가 초가 와서 이렇게 10분 초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런 구문도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바뀌겠죠. 저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형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위에 있는 이 데이트도 또 그 다음날로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까 1초에 한 번씩 바꾸고 있고요. 보면 여기 있네요. 죠 지금 보면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줄여놨어요. 보면 데이트 스레드라는 함수로 줄여가지고 함수로 자,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데이트 스레드가 이렇게 호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도 무한 반복문이고요. 형식은 현재 연월일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한국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형식으로 출력하겠다. 이 포맷으로 출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월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 YY가 두 개라서 26년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26년이 아니라 26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제 한 거 한번 봤고요. 자, 쭉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봐야지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 보면 자, 폰트는 여기 글자 크기 또는 글자 모양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다 동일한 폰트를 쓰고 있어요. 다른 폰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폰트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라벨들은 여기 지금 글자를 출력하는 걸 우리가 보통 라벨이라 부릅니다. 현재 지금 라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 윈도우. 자, 이 윈도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컨테이너. 왜 컨테이너라고 하냐면 이 안에 이런 라벨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 컨테이너라 부릅니다. 이 안에 이제 라벨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라벨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컴포넌트 이렇게 불러요. 컴포넌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객체인데 뭐 이런 컨테이너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컴포넌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컨테이너에 포함될 수 있는 물건들 이런 뜻입니다. 물건들. 자, 그래서 이 라벨들은 컴포넌트고 이 라벨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컨테이너라 부릅니다. 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요.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 볼더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모양. 자, 지금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뭘 추가를 안 해서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위에 중앙에 아래에 배치하고 있는 거고요. 볼더 레이아웃. 이쪽을 널스, 센터, 사우스 이런 식으로 되죠. 널스, 센터, 사우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친구가 또 다른 컨테이너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거는 온도 습도가 이렇게 있는. 자, 이걸 우리가 컨테이너인데 패널이라고 부르는 컨테이너예요. 패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버튼이 있는 이 친구를 컨테이너 중에 최상위 컨테이너인 프레임이라 부르고요. 프레임, J프레임 또는 이제 요거를 윈도우라고 불러요. 윈도우. 자, 윈도우는 컨테이너인데 뭘 포함하고 있다? 요런 열고 닫는 걸 포함하고 있고 지금 여기 포함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자, 윈도우가 아닌 컨테이너죠. 이 친구도 이제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컨테이너는 이제 이 친구들을 포함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구성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아니고요. 오직 컨테이너 역할만 해요. 컨테이너. 그래서 이 안에 컴포넌트를 포함시켜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친구라 보면 되고요. 패널은 대표적인 한 판에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이렇게 배치하는 걸 우리가 패널이 가지고 있는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패널은 이제 한 판 이런 뜻이라서요. 라인 계행이 이렇게 없는 거죠. 라인 계행이 이렇게 없고 한 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온도 습도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아래쪽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기까지는 그냥 구성인 거고 자, 밑에 보면 자, 패널을 만들어서 현재 여기에 온도, 여기에 습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를 자, 이 두 개를 포함시킨 패널을 요 아래쪽에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트는 널스 쪽에, 그 다음에 클락은 센터.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면 센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요 윈도우가 우리가 여기 00 지점에 400, 그다음에 200, 반대네요. 400, 200 이런 크기로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화면에 보이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X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X 버튼. 자, 요거 누르면 꺼지겠다 이 뜻이에요. 요거는 꺼지겠다. 보통 이제 요걸 눌렀을 때도 안 꺼지는 백그라운드에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 거 쭉 다시 봤고요.